기록 관리에 어떻게 적용하시는가까지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작업 증명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죠? 블록체인의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게 뭐 조금씩 개념이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 어떤 노드들이 완전한 경합이나 경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블록을 확정짓기 위한 과정으로서 뭔가의 어떤 프로세싱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작업 증명은 경쟁 방식인데요. 하는 이유가 알고리즘에 돼 있어서 한다라는 것도 틀릴만은 아니지만 이 블록체인의 처음 출발이 선의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에 참여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작업 증명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노드로서 어떤 해킹을 해서 탈취하고자 하면 그 비용이 작업 증명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해킹 이벤저를 처음부터 근절시키는 그 이유가 인센티브죠.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그 블록이 형성되면은 그 작업 증명에 참여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히 지금 그 정부 공공사업에 하는 데서는 대부분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안 쓰거든요. 프라이빗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는 뭐냐라고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만 인센티브는 예를 들면 수수료 일부를 그 노드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프라이빗이나 하이브리드 체인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구축한 그 기관이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전부 다 분산 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조차도 사용하는 이용자, 노드의 참여자들이 자기가 내고 자기가 보상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이 퍼블릭스냐 프라이빗이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끼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문제를 넣으면은 이 어떤 시스템 구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작업 증명에 이어서 그 인센티브를 여쭙고 싶었던 건데요. 그 퍼블릭 블록체인은 오히려 작업 증명이 그렇게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보상이 비트코인 같은 보상이 주어져. 그렇기 때문에 각 노드들이 채굴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그 선순환적인 체계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해킹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 구조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공공 영역에서 특히 이렇게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을 형성을 할 때 10분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공공 어떤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작업 처리를 할 때 수초 내로 좀 빨리빨리 뭔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작업 증명에 요구되는 시간은 좀 줄어들 필요는 있는데 그 작업 증명을 빨리 잘 하도록 해서 얻는 유익성도 없고 그렇게 해서 또 작업 증명을 느슨하게 하게 되면 혹시라도 누군가 침입해서 해킹하기가 또 쉬워지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약간 좀 미스테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보상 체계가 불분명한 이런 공공기관의 그 블록체인에서는 작업 증명을 통해서 그 무결성 또는 신뢰성 이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좀 여쭙고 싶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하면 난이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무결성을 보장하는데 블록체인의 작업 증명 방식에 처음 그 블록이 상종될 때 어떤 거래 데이터 모인 게 이제 블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거래 데이터를 거래할 때부터 암호 기술이 쓰이거든요. 개인키, 공개키 쓰이고 그거를 해시값을 해서 각각의 바디 부분에 아까 6개의 헤더 부분에 들어간 6개를 이제 총 바이트를 지금 80바이트에 해당하거든요. 그 80바이트를 병렬 연결해서 2번 해시해서 목표값에서 작은 값을 찾아내는 그 기술 자체에 난이도가 들어가서 그 난이도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써서도 10분 만에 형성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소위 그 전송 속도, 처리 속도가 10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면은 저희가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위변자라든가 그런 거를 그 TPS나 연결시키는 무리가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사고 팔 때, 개인이 자동차를 사고 팔 때는 사실 10분에 한 번씩 발생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요. 물론 부동산 업자라면 몰라도 뭐 평생에 뭐 몇 번 하거나 아니면 10년 단위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10분에 한 번씩 또는 1시간에 한 번씩 생각할 때는 거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쓰면 되는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헤더레시 같은 방식을 쓰면은 그 TPS가 초당 처리 속도가 이론적으로는 그 100만까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는 지금 나온 건 10,000 정도까지 구현되거든요. 보통 저희가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썼을 때 그때 TPS를 한 3,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TPS가 10,000 정도 나오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측면인데,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도 10,000 정도 되는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기록관리에서 어떤 문서에 유통할 때 이런 비트코인에 쓰이는 알고리즘보다는 그런 그 TPS가 많은 그런 방식을 쓰면은 무리가 없고, 다만 이게 블록이 상성주의가 10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결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해킹 레벤저가 가능성이 더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쉽게 해킹 유전자가 되는 게 아니라 10분에 한 번씩 생성되는 알고리즘보다는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면이 좀 다소 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진 않지만 일단 임 박사님의 설명을 수용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 블록체인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어쨌든 탈중앙화, 분권형의 어떤 정보공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기록 관리에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록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뭔가 이제 기록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게 중앙 집중형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를 블록체인처럼 이렇게 분산형으로 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그 응용 분야가 있어야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응용 중에 어떤 애로사항이 좀 있을 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볼 만한 좀 일반화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그 부분인데요. 저는 좀 더 다른 각도로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처음 출발은 말씀드린 탈중앙이고 또 보안성이 강력합니다만, 실제 그 사용을 봤을 때는, 기능적 측면에 봤을 때는 원본 증명, 또 진본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초점 맞추면은 다 문제는 풀리죠. 그러니까 국가기록원 입장에서 그 사업을 원본 증명하는 데 초점 맞추면 블록체인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원본 증명보다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데이터를 검색하고 유통하고 추적하고 이런 데 쓴다면은 일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블록체인보다는 현재 있는 ICT 기술을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원본, 진본을 증명해주고 또는 그 유통 관리가 정말 누가 함부로 들여다봤는지 안 봤는지 자체도 어떤 그 원본 증명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국가 기록을 은밀히 누가 빼내거나 또는 봤으면서도 안 봤다고 하거나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면은 당연히 블록체인을 써야겠죠. 그런 면에서 꼭 국가 기록 아니래도 어떤 콘텐츠나 디지털 정보의 기록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원본 증명이라든가 또는 진본성 그런 데 초점 맞춰서 사용을 해야지,
모든 것을 블록체인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뭐 진본성을 확인하거나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응용할 때 좀 더 그 효과성이 있다고 한다면 고려를 해볼 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좀 연결을 시켜보자면 블록 안에는 트랜지션 정보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기록 관리 같은 경우는 기록 그 자체를 보면 컨텐츠가 사이즈가 되게 크고 그다음에 그 기록과 연관된 메타데이터는 좀 소량, 그 컨텐츠에 비하면 소량이 존재를 해서 그 기록을 어떤 식으로 뭐 처리를 했다거나 이동을 시켰다거나 뭐 포맷 변화를 시켰다거나 뭐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메타데이터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런 처리 과정이 뭐 일종의 이제 거래 내역처럼 트랜잭션 정보로 이제 생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블럭에 넣어서 그 기록의 컨텐츠가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지 하는 걸 이제 보여준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기록의 진본성이나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컨텐츠는 블럭에 넣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그건 또 따로 이제 보관은 어딘가에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보면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게 탈중앙화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컨텐츠는 노드마다 그걸 다 카피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결국은 그 컨텐츠들이 하나 혹은 뭐 소수의 그 국제분이 어떤 기관의 지금의 중앙 서버처럼 되어 있는 곳에 저장되어 있고 그 컨텐츠에 대한 처리 내용만 거래 정보로 뽑혀서 블록체인에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일 것 같아서 그럼 이게 정말 탈중앙화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미처 설명 못했는데 탈중앙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분권화, 또 하나가 분산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는 주로 분산화 쪽에 초점 맞추는데 분권화도 탈중앙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은 국가기록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각 정부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죠. 예를 들면은 국토교통부, 또 행정부, 또 과학기술정통부 전부 다 블록 콘텐츠를 생성하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국가기록에 생성된 것을 뭐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어떤 그 필요성이 있다면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 중앙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통부나 국토교통부에도 그 산하기관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기정통부나 국토교통부가 하나의 허브가 되는 거죠. 분권화 하나 돼서.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거기가 그 노드가 돼서 각각의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그런 그 정부기관이 노드가 돼서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국가기록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거는 오히려 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어떤 그 표준과 로직에 따라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완전 탈중앙화보다는 어떤 분권화 시스템, 그 정부 문서를 생성하는 통합기관, 그 주체가 이제 정부기관이 됐든 국가기관이 됐든 그런 기관들이 허브 역할을 해서 꾸며지는 그 다른 기관들이 노드를 차면은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말씀하신 원래 콘텐츠들, 상성된 그 자료, 그 콘텐츠를 해당 기관의 서버에 보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거 전체를 그 총괄하는 기관한테 다 보이면은 오히려 중복성 문제도 생기고 그 안전하게 보관되는 가정하에 그 원본, 그 콘텐츠의 원본에 대한 그거는 그 해당 기관이 보관하고 거기에 매칭되는 그런 해시값이라든가 또는 메타데이터 값을 어떤 그 블록체인의 노드를 참여하는 기관들이 보관해서 원본 증명 또는 유통 관리할 때 그때 그 확인해 주거나 트래킹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임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뭐 어렵듯하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 퍼블릭 블록체인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 이게 공공기관 영역의 응용으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중앙화 시키는 어떤 그 파일 서버도 존재한다고 보고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해보면 기록이 중요한 기록이 각 기관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기록의 존재에 대해서 공공기관 간에 맺어진 블록체인 안에 이런 기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부터 트랜잭션 정보로 등록을 시켜놓고 그래서 그 기록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같이 또 공유를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굳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에 대해서 서로가 다 알고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고 진본인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에 굳이 그 컨텐츠를 다 복사하는 식으로 이관해오는 그런 체계를 좀 탈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중요 기록에 대해서 트래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저희가 네. 국가기록원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좀 개발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증명이라는 게요. 원래부터 디지털인 거를 그 디지털의 장점의 단점이 무한복제 가능한 거죠. 처음 만들어진 데이터가 원본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그거는 쉽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역할 중에 일부가 그 원본이 처음부터 디지털이 아닌 게 있거든요. 조선왕조 실력 같은 것도 종이에다가 쓴 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게 원본이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켜서 다시 해식해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데 사업을 하면 상당히 유용하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각 부처에서 만들어진 생성 자료까지 전부 다 복제해서 다시 또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중복투자나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쪽은 퍼블릭보다는 프라이빗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실제 제가 여기 지금 스마트폰으로 해놓은 건데요. 제가 실제 저도 콘텐츠를 생성하거든요.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를 그린 그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콘텐츠들 이런 기록물들을 등록을 합니다. 근데 픽시 같은 이 서비스 회사에서는 이 등록을 하면은 놀랍게도 제가 등록한 그 콘텐츠가 퍼블릭으로 작동됩니다. 그 증명 방식을. 그래서 이게 뭐 속단해서 제가 그린 이 그림을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 지금 실시간으로 이 퍼블릭에 연동된 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뭐 기록이 됐든 뭐가 됐든 아주 단정적으로 이거는 그 프라이빗이나 하이브리드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 정말 영원히 아주 완벽하게 그 진본이 유저 해킹 못 만들게 한다면은 이 퍼블릭도 다소 쓰는 거를 좀 실제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뭐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도 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분의 토론 덕분에 블록체인을 기록관리 관점에서 치환하여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중요 적용 분야 중 하나가 기록관리 분야입니다. 기록관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께서 블록체인 기록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기록관리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임명환 박사님과 임진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